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온라인 학교 교사 남일란입니다. 최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지금 굉장히 어떤 극도로 어떤 치닫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왜 일어나게 된 원인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게 깊이 있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전체라기보다는 하마스죠. 이번에 공격한 건 하마스인데 그 안에 있는 하나 무장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그 갈등의 어떤 원인,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우선 앞에서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이죠. 땅인데, 이쪽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땅이죠. 전체 땅인데, 여기 보면은, 가자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단체 사람들이 이쪽에 이스라엘을 공격함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쪽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로 보면은, 요거 잘 보도록 여기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지금 어디로 돼 있냐면은 여기 이집트가 돼 있죠. 이집트. 여기는 주변 나라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시리아가 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시리아 있고, 레바논 있고, 여기 요르단 있고. 이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치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이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되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우선은 먼 곳으로 거슬러갈 필요 없이, 제1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이중 계약을 하는 게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독일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유량고지를 어떻게 전쟁에서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이라서 1918년에 끝났잖아요. 요 두 가지 선언이 문제인데,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 해서 여기 헨리 맥마흔 헨리 맥마흔, 이 사람 누구냐면 이집트 지금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아랍인들한테,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애들한테 굉장히 약속을 하는 거죠. 자, 너희들 나라 만들어 줄게. 그럴 테니까 좀 우리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아랍인들 괜찮죠. 우리도 팔레스타인도 그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전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이걸 완전히 좀 무시하는 이 벨포어 선언, 벨포어가 누구냐면은 이게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 영국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이게 약속을 합니다. 나라 만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왜 이런 어떤 선언을 하게 됐냐? 정쟁 자금 조달. 이건 뭐냐면 유대계 로스차일드 집안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부자 집이었는데 그 유대인 자금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전쟁에 영국의 어떤 채권을 이렇게 사들여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스차일드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사들여줬습니다. 이 전쟁 자금 조달을 해서 영국은 그렇게 미끼를 던진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참전 유도.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움직인 나라가 유태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미국 경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어떤 기업들이 이제 이런 정치 자금들이 유대인 자금들이 미국을 어떤 압박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유대인계 과학자의 무기 제조 참여 유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총독 그 당시에 여기 팔레스타인 지도자 약속을 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벨포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스차일드 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이렇게 이렇게 서한을 보낸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중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분쟁의 씨앗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시오니즘이라 가끔 불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시오니즘이 그때 불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현재 지도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기 시온산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이쪽 대표적인,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어떤 장소죠. 언덕입니다. 여기 시온이란. 그쪽 돌아가자는 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싹 트게 됩니다. 언제? 우리 19세기, 그다음에 20세기 초 이렇게 싹 트게 되는데 그래서 문제는 터졌죠. 뭐가 터졌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터진 다음에 600만 명의 어떤 유대인들이 죽게 됩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그래서 교훈을 얻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뭉쳐야 된다. 뭉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나라를 만드는 거다. 나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영국이나 이쪽에 압박을 넣어서 나라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여기 정착하게 됐냐? 이 가나안 지역이랍니다. 가나안 지역이란데 이게 우리 성서에 보면 탈애굽기라고 있습니다. 탈애굽기, 창세기 뭐 탈애굽기 이렇게 있는데 어 성서에 보면 이제 탈애굽이란 뭐 애굽을 탈출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 이집트의 람세스 2세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노예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영도 알죠? 여러분 이제 성서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끌고 이렇게 도망치잖아요. 애굽을 도망쳤다 이런 뜻입니다. 탈애굽이란 건. 애굽은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은 아이구토스 그 우리말로 조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이고 보면 아이고 토스라 이렇게 뭐 우리가 부를 수도 있지만 이거 잘 보세요. 이집트하고 비슷하잖아 이게 어원이 이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를 벗어나서 도망친 겁니다. 어디 갔냐? 여기가 레드시라 해서 홍해입니다. 이쪽 쭉 가면은 지중해 이르지금 지금은 이제 뭐 수에즈 운하가 있죠. 여기를 이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서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신화적인 이야기죠. 도망쳐서 이리 쭉 가는데 여기가 갑자기 통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무사히 건너고 이집트 병사들이 이렇게 올 때 이게 다시 이렇게 길이 닫혀버린 거죠.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이쪽에 건너서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나안 지방에 정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왕국이 한 200년 정도 여기 왕국을 만들고 존속했었어요. 여기 히브리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유대인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짓고 이렇게 제일 왕국이 컸을 때 이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 뭐 경상북도 정도 크기 정도 되지만은 자 이때 볼까요? 1대 왕이 사울, 2대 왕 다비드랍니다. 뭐 가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유명하죠. 뭐 솔로몬 하면은 여러분 뭐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판결 뭐 어떤 아이를 두고 뭐 두 어머니가 서로 다투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지혜롭게 잘 했지만 말기에 가서는 조금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국이 쪼개게 되죠. 여기 보면은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자기 아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르호보암이 세웠던 요 유대 왕국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다가 둘 다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이야, 이게 역사가. 거의 뭐 천몇백 년 전, 뭐 보세요, 뭐 한 200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2000년 이야기인데, 그때의 우리 땅이야. 나가 이러니까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살다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비대면 이런 이야기죠. 내가 여기 대구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뭐야? 야 여기 신라 땅이야. 너 나가 이러면 갑자기 화나죠 사실은. 그것도 총칼 갖다 대고 나가라 그러면 이런 어떤 좀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제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때 보세요. 한번 보면은 이때 제2차 세계 끝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47년 이전에 여기 요 빨간색이 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금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유엔이 이제 나서가지고 분할을 한 거야. 보세요. 이 분할을 보면은 팔레스타인들이 화가 나는 거야. 저거 중요한 땅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중해가 좀 비옥하고 좋은 땅이거든. 이 땅을 유대인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근데 남북으로 쪼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쪼개던가 이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섬도 아니고 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많이 살던 어떤 팔레스타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4차까지 이어진 중동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차는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이런 국가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 어떻게 됐냐? 1차 이게 유엔 분할안인데 1차 중동 전쟁 이후에 많은 걸 잃어버리죠. 사실 보세요. 이렇게 가버린 거죠.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사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들이. 그런데 원래는 이 붙어 있어 보세요. 이 뭐야 이거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분리돼 버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좀 웃긴 이야기죠. 옛날에 뭐 동파키스탄, 파키스탄 이렇게 분리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인도 양쪽으로. 물론 뭐 동파키스탄 나중에 분리 독립해가지고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변하긴 합니다. 뭐 그렇죠? 자, 볼까요? 그 다음에 2차 중동 전쟁은 1956년에 벌어집니다. 수에즈 전쟁인데, 수에즈, 그, 나세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스완댐을 건설하고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영국과 프랑스 이런 애들이 뒤에서 어떻게 조정한 것도 있었죠, 사실. 그래서 얘들이 아카바만 봉쇄했어요. 아카바는 뭐냐면은, 아까 한번 볼까요? 아카바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봉쇄해버리니까, 얘들이 나와야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싸운 거예요, 2차는. 2차는 크게 뭐 영토의 어떤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수에즈 전쟁이라는데 3차는 자, 이때 보세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64년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PLO라죠. 얘들이 무장단체를 결성한 거야. 이제는 무력 결성해서 막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PLO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7년에 6.1 전쟁이라서 6.1 전쟁밖에 안 했는데 봐봐요. 엄청나게 뭐 이렇게 영토를 많이 잃어버렸죠.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오직 했으면 이제 그 탈무드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저 많은 중동 국가들과 싸우고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 저거는 유대인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탈무드 책도 서점가에 많이 팔리고 뭐 유행을 해본 나중에 이때뿐만 아니고 계속 이제 80년대까지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이런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때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완성됐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이쪽에 원래는 여기가 요르단 치아였는데 이걸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시나이 반도 아까 있죠. 요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뭐 이집트 옆에. 그다음에 가자 지구도 좀 빼앗고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령도 빼앗고 시리아 골란공원이 왜냐면 요쪽이 여기 파란색 요 부분인데 요 오른쪽에 시리아 땅인데 요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죠? 참패였습니다. 그죠? 자, 요게 뭐냐 유명한 사건입니다. 올림픽 역사하면은 참 이 검은 9월달 사건 유명한데 요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동일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과격파 애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검은 9월달이라는 무장단체입니다. 또 거기에 분파되어 나오고 얘들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분리돼서 나온 게릴라 조직인데 3차 중동 전쟁 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잃어버렸잖아요. 67년도에. 그런 다음에 이집트와 요르단 등이 미국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그 열받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팔레스타인 인민전선이 여기 요르단을 발판으로서 항공기 납치 투쟁을 벌인 거야.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도 화가 토벌 작전을 전개하게 되니까 이때는 뭐냐 얘들은 검은 9월이란다. 진짜 완전히 망한 9월이죠. 얘들이 토벌 작전에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죽고 검은 9 그래 우리의 어떤 조직 명칭을 뭘로 바꿨냐면 자 검은 9월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은 미넨 올림픽 1970년 미넨 올림픽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숙소입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를 해서 뭘 요구하냐면은 우리 빼앗긴 인지를 맞교환하자 이래 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교환 안 합니다. 강경에 나오죠. 얘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테러 단체에 있는 애들도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선수단도 다 죽어버리는 그런 어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게 1972년 9월 미넨 올림픽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4차 중동 전쟁. 여기 1973년 염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복수를 다짐하던 아나르 사다트가 이집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강경파가 집권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때 73년 10월 6일 이집트는 유대인들의 속지일 염키푸르를 합니다. 이때 갑자기 기습 시나이 반도 원래 그 이집트 땅이었잖아요. 이걸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 위치는 아니에요. 첫판간 땁니다. 공격해서, 이때 이것 때문에 1970년대에 석유가격이 막 치솟았죠. 이거 오일적 후일 날. 70년대 초반에. 그렇죠? 오일적 후일 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 싸우자. 이래 된 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랑 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야,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이 70년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이 충격이 컸거든. 오일 쇼크라 할 만큼. 그래서 73년 휴전 협정을 맺고 74년도 평화협정 맺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에 30년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79년도였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82년도에 돌려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입장에서 그거 좋은 땅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그렇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집트도 좀 우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는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그 부분은 돌려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오슬로 협정, 이게 뭐냐면은, 오슬로에서 만납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만나가지고, 노르웨이 외무장관 주재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클린턴 대통령이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악수하고 합의를 하는데, 이스라엘 라빈 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라파트 의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발산 해방기구 대표죠. 만나서 이렇게 이제 평화의 무드가 이제 조성되는 거야. 가자 지구하고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 왜 웨스트뱅크 이제 서한 지구라면은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그 서쪽 언덕 한자죠. 뱅크 언덕이잖아요. 그쪽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팔레스타인에게 이제 좀 도와주고 넘겨주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다시 왜 충돌한 거야? 이스라엘 라빈 총리가 아까 봤잖아요.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까지 탔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구우파, 이스라엘 안에도 구우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다시 하마스가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 96년도 이스라엘 총리에 당선된 네타냐후 총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총리입니다. 그러면 장기 집권한 겁니까? 아니에요. 3번 집권한 거예요.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3번 집권한 겁니다. 이해가 문제예요. 이 사람 문제. 왜 문제냐면은 굉장히 독재자 성격이 좀 있고 굉장히 강경파고 구구파입니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거부하고 유혈사태 지속되는 이때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버린 충돌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 사람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자, 그다음 볼까요? 하마스 이번에 무장 공격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 하마스가 공격한 이 하마스가 뭐냐? 하라캇 알무카와마 알 이슬라미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무장 단체죠. 아흐메드 야신이 이 사람이 1987년 인티파타 이후에 이걸 결성한 건데, 인티파타가 뭐냐면은 이슬람의 어떤 민중 봉기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인티파타란 말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의 민중 봉기, 이스라엘이 잔혹하게 진압을 했어요. 총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장 투쟁을 주도한 이 하마스가 이때 나온 겁니다. 87년도에 나온 거죠. 결성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PLO가 자꾸 이렇게 뭔가 PLO한 조직과 또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 뭔가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 맞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복수심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든 게 뭐냐? 하마스다. 아메드 야신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격에서 대포에서 죽게 되고 이 하마스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애들이 불법으로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다. 그걸 되찾아야 된다, 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PLO는 굉장히 협상을 시작하는 반면에 하마스는 굉장히 공격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마스는 대중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왜? 선거에서 가자 지구에 승리해서 자기들 하나의 옛날 당 이름이에요. 하나의 당 이름이거든. 그러면은 서한 지구는 지금 누가 다스리냐? 그쪽은 파타란 당이 있어요. 이 PLO 계열에 좀 다릅니다. 파타 당이 집권하고 있고 이쪽은 하마스가 집권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슬람식 사회복지 사업 이런 걸 강경 노선 투쟁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자지구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지지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 피엘로 이쪽 세력들이 파타당이 조금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쫓겨납니다. 이 파타당 애들이 이쪽 애들이 저쪽으로 서한지구로 쫓겨나죠. 그러면서 동쪽에 서쪽에 있는 저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집권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샤련 총리가 또 2001년 집권하면서 이게 더 뭐 이렇게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철수하게 되고 그 문제는 하마스가 2006년에 집권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력들이 집권을 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근데 조금 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봉쇄 정책을 해버린 거야.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 서안 지구, 여기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가자 지구는, 이쪽에 칼레드 마샬, 이스마일 하니아, 요런 애 지도자가 바뀌었고, 서안 지구는 아라파트하고 마흐무드 아바스,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인구 안 보세요. 이 좁은 데다가 인구가 200만. 여기 우리나라로 치면 가자 지구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 세종시 정도 크기입니다.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2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들이 그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기 다 에워싸버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 없는 감옥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쪽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 이거 막아버린 거야.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무역도 못해, 다른 나라가. 왜? 여기 누가 있냐? 누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해군들이 있어요. 그 이게 막아버리고 이쪽 그러면은 같은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로 가면 되지 않냐? 그 이집트 애들도 이렇게 막고 있어. 왜 막고 있냐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잖아. 근데 얘들이 이쪽에 자꾸 나오는 걸 갖다가 이집트가 왜 막냐면은 이쪽 시나이 반도잖아요. 시나이 반도에 뭐가 있냐면 무장단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이 얘들하고 얘들 결합되면은 이집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신분이 보장되는 애 빼놓고는 요 라파 요 근무소 있잖아. 여기에다가 그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와, 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 불릴 만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 실업률이 한 40% 육박할 만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하고 많은 사람 죽고 또 그다음에 경제도 엉망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더 강해집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여기가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 파타당이 집권하고 이 지역도 이스라엘 애들이 계속 야금야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봐보세요. 요쪽에 요 부분, 요 색깔, 요렇게 된 분홍색 부분들은 이스라엘이 다 먹고 있는 거고, 기존 지역에서,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요 파타당 애들이 같이 집권하고 있는 거, 여기 녹색 부분만 완전하게 파타당 애들이 집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뭐 섬이죠, 완전히.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적개심이 더 커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 7일 날 이쪽을 공격하게 되죠. 백전백패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 가자지구 무기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는 이스라엘 공격하잖아. 이거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 공격했냐? 이런 말이죠. 첫 번째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구구 정권이 가자지구 봉쇄하게 되고 이게 불만이 높아진 거죠. 그냥 서한지구 합병 시도를 강한 거야. 이스라엘로부터 탄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 동맹국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시리아 다 이슬람 국가죠. 이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해. 그 이슬람 동맹 국가들에게 이스라엘 전선에 서도록 유도하는, 너 왜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의문점이 됩니다. 백전백패라 했잖아요. 백전백패인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어, 이 하마스 애들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왜 이렇게 공격하냐 이런 건데, 그런데 믿는 구석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조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왜 저 이스라엘 저렇게 뭐 잔인하게 하는데 왜,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재를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미국 전체의 어떤 정치 자금의 60%는 이스라엘 자금, 유대인 자금이라 할 만큼 현재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많은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예를 들면 그린스펀이라든지 버냉키라든지 뭐 자닛 옐런이라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있잖아요. 미국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그 기구의 최고 수장이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미국의 뭐 굴지의 기업들, 진짜 잘 나가는 기업들의 회장들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아니면 뭐 하워드 슐처라든지 스타벅스 회장이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미국의 어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회장들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면은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익단체의 나라라 불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돈을 이렇게 줬다는 거, 뭔가
뭔가 공개만 한다면 죄가 안 돼요. 희한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보험사들이 이렇게 유로비를 하게 되니까 국가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국가사회보험에 드러나 버리면 사람들이 일반 보험이 민영보험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왜 자꾸 총기 유지를 안 하는 건데 미국 NRA라는 단체가 있어요. National Rifles Association에서 이 단체들이 계속 정치인들의 로비를 하고 돈을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 끝난 다음에 크나큰 교훈을 얻었죠. 600만 명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많은 미국의 정치 세력들에게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은 믿는 구석이 뭐냐면은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그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굉장히 좀 시아파라고 보통 불립니다. 시아파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이슬람교 안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지거든요. 시아파의 대표의 나라 하면은 뭐 어, 보통 우리가 이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수니파의 대표의 나라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하는데요. 시아파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시아파가 좀 강하거든요. 그 수니파 차이가 뭐냐 별것도 우리 입장에서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파로 나눠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하마드가 옛날에 그 이슬람교를 만들었잖아요. 죽을 다음에 이슬람 그 지도자였던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무하마드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없어서 이게 보통 딸이 있었습니다. 딸을 계승하냐 그게 이슬람교에서 그게 참 안 되거든요. 남녀 불평등 그런 것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은 무하마드의 딸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어, 무하마드의 사촌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 뭐야 이거 사촌하고 사촌이야? 근데 뭐 혈통인데 왜 결혼해? 이래 되잖아. 자기 딸하고. 이게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혈통이잖아요. 혈통을 강조한 게 뭐냐면은 시아파였습니다. 아니다. 혈통이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우리가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뽑으면 된다. 그렇게 했던 것이 뭐냐면은 순위파죠. 이렇게 서로 그때 다퉜던 거예요.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제.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이슬람교 싸우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슬람교하고 유대인, 뭐 가톨릭, 기독교 다 원래 뿌리가 같아요. 우리 보통 야훼, 여호와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 불리는데 맹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떤 계승자라 볼 수, 자기는 신이 아니에요. 계승자라고,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어떤 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본인은. 그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슬람 말로 뭐라 불렀냐면 알라라 부른 거죠. 완전히 다른 종교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이 저렇게 이게 싸우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다수는 종교 다툼은 아니다. 아까 봤듯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살고 있던 영토를 빼앗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죽으면서 나타나는 중호심이 커져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군을 투입해서 굉장히 완전히 이렇게 뿌리 뽑으려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1월 달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스라엘 총리가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 네타냐후 그쪽 당이죠. 근데 얘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내려버리면 법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가 독재를 하려고 하면은 입법부가 독재를 하려고 하면은 이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현재의 그 대법원의 어떤 그런 위헌법률 심판 이런 기능들을 없애버리려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타냐후 퇴진 뭐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이거 기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가만 생각해 봐. 갑자기 어떤 외부에 적이 생기면 우리끼리 뭉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수 정권의 어떤 지지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상시 같으면 그 지지율이 올라가겠지만은 지금 안 그래도 시위가 터져 가지고 문제가 돼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쟁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기회가 아니라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정권 차원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뭐 전쟁이 터지면 뭐 미국이 뉴스를 통해 알아봤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국에서 여성들까지도 막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만 네타냐후 "야 네 아들은 왜 미국에 그대로 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불만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권에 대한 어떤 이 네타냐후 총리 자체가 굉장히 구구파이면서도 그렇게 뭐 부정부패, 비리, 뭐 독재자의 기질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 이 적이 외부의 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쪼끔 강한 걸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도에 좀 말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바이든 입장에서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사하는 사람들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인 상황들이 세계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뭐 우호적인 관계는 있지만은 이런 어떤 비참한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잘못하면 이게 너무 커져 버리면은 국제전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합쳐진 이런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커지잖아요, 전쟁이.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것도 조금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의 역사와 그 원인, 그다음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